시카고 K-라디오 창사 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이민자의 밥상. I want to show you Toronto. I want you to know Toronto. 토론토에 본사를 둔 캐나다 최고 보수 발행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2004년 9월 15일자 신문 푸드 섹션 2개면에 걸쳐 감자탕 특집을 싣는다. 그리고 사진과 조리 방법, 음식점 등을 소개하며 감자탕은 토론토의 보물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젓가락으로 뼈에 붙은 고기를 먹고 뼈 틈새 고기는 손으로 들고 먹어야 한다는 감자탕 먹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사화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면 불고기, 갈비, 김치, 비빔밥이 아니었던가? 그 쟁쟁한 메뉴를 제치고 토론토의 보물이 된 감자탕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So I want to show you Toronto. 흔히 토론토의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우는 블루어 거리를 찾아가 본다. 거리 양쪽 한 집 건너 하나가 한국 음식점인 이곳에서 감자탕 메뉴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달리 말해 감자탕 없이는 영업이 어렵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감자탕으로 소문난 음식점의 고객들의 피부색과 국가적 배경은 참으로 다양하다. 특히 중국계가 많지만 금발의 파란 눈 손님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일주일에 꼭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격 대비 구성이 좋아서 감자탕 먹으면은 밑반찬도 나오고 공기밥도 나오고 감자탕 안에 감자도 들어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에서 먹는 거는 기본 2인분 이렇게 냄비에 식혀서 먹어야 돼서 네. 누군가 항상 같이 가야 하거나 조리를 해서 직접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리가 돼서 그 뚝배기 안에 1인분씩 딱딱 나오니까 먹기도 편하고 금방 먹을 수 있고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감자탕을 먹는다는 유학생. 자신을 필리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케빈은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매콤한 감자탕으로 정신을 맑게 한단다. Well, my nationality is Filipino, and well, usually when I eat it, it's usually in the morning to start my day off, and it'll really wake me up because it's a little bit spicy and it gets my day started off. It's a good healthy meal. T씨는 푸짐하면서도 국물이 맛있고 풍성한 재료가 가득 든 감자탕을 주말마다 먹는다며 음주 후 숙취에 그만이란다. I eat it every freaking weekend. The broth, it's different from every other broth. Good portion, yes. Good size for everything. The vegetables, to me, is tender. Too, yeah. And it's a good hangover food. It's a good hangover. 2013년 5월 북미 최고의 음식 칼럼니스트 상을 수상한 토론토 스타의 푸드 에디터 제니퍼 베이는 토론토 스타 쿡북을 출간하게 된다. 온타리오주를 대표하는 150개 이상의 다양하고 먹음직스러운 레시피라는 주제가 붙은 이 책에는 김치, 불고기쌈, 비빔밥, 감자탕, 갈비 등 5가지의 한식 요리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도 감자탕은 불고기와 비빔밥, 갈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책의 저자인 제니퍼 베이는 8년 전 한식당이 밀집한 한인타운에서 감자탕 간판을 보며 호기심에 처음 먹어보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먹어본 순간 깊이 있는 국물 맛과 풍부한 영양, 재료의 조화로움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한다. About 8 years ago, Koreatown in Toronto, filled with little shops, little restaurants that had pork bone soup / gamjatang signs in the window. Never had gamjatang. I just wanted to try it. Well, I think I fell in love with it instantly because it's very wholesome and very nourishing, and it's just pork and potato and a really nice broth and some rice on the side. And it's really fun to eat it. It's very cheap and it's a big portion of food. 왜 감자탕일까? 실제로 한국에서 토론토 여행을 간 많은 한국인들이 한식당 감자탕 인기에 의아함을 표하기도 한다. 우리에게도 감자탕은 맛깔스러운 한식임에는 분명하지만 탕 종류라면 삼계탕과 해물탕, 설렁탕, 알탕, 각종 매운탕이 감자탕보다는 더 대표적이지 않을까? 2000년대 초반 한인타운으로 일컬어지는 블루어길에
감자탕 전문점인 미네르바의 부엉이 1호점을 내고 현재 7개 분점을 운영하는 임명자 대표는 토론토에서 흔치 않았던 음식 전문점 시대를 열면서 감자탕의 대중화를 본격화했다. 그는 저렴하고 푸짐하면서도 맛깔스러운 것이 감자탕 인기 비결이라고 말하며 음식 한류에 일조하고 있음에 뿌듯해한다.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캐나다 내 중국인 이민자가 100만에 육박하는 것도 감자탕을 대표한 식으로 격상시킨 이유가 아닌가 하고 짐작한다. 그때 한국 식당으로 전문점이 한 집도 없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저희 이제 감자탕하고 해장국 2가지만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유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음식 중에 이 감자탕이라는 게 있어요. 감자탕이라는 게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 돼지 등뼈를 감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감자탕 하면 몸보신용? 음식이라는 건 양이 풍부해야 되고요. 일단 많아야 돼. 또 맛있어야 되지만 영양도 많아야 되거든요. 1990년대 후반 이진영 목사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을 연 엄지분식은 주인이 3번 바뀌긴 했지만 15년 가까이 여전히 감자탕이 대표 메뉴다. $5 정도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던 감자탕은 유학생들의 선호 음식에서 서서히 중국계를 비롯한 타민종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고객층이 바뀐다. 많은 메뉴가 있었지만 70% 고객이 감자탕을 주문했다. 12년간 엄지분식을 운영한 안수진 전 대표는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긴 줄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객들을 기억한다며 4시간 운전해 오타와에서와 4인분을 배낭에 싸가던 중국 유학생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단다. 양 많고 저렴하면서 자식 같은 유학생들의 영양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감자탕이다.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학교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의과 대학생, 공과 대학생, 여러 계층에 짝을 지어서 그룹으로 한 4명, 5명 이렇게 단체로 10명 이렇게 특히 이제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떨면서 한 2-3m 정도 안에서 또 계속 기다리고 가게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냥 어떡하는지 그냥 손님들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길 가다가 또 밖에 손님이 많이 서 있으면 이상하네 저기 뭐가 달아난 거지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 그렇다. 토론토 대학과 어학원이 밀집한 지역에 형성된 토론토의 코리아타운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푸짐하고 저렴한 음식은 필수 사항에 가까웠다. 또한 돼지 등뼈로 만든 보양식이 익숙한 중국인들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한국의 감자탕에 쉽게 입맛을 내줬다. 현재 한국인이 경영하는 감자탕집이 토론토 차이나타운 심장부에 문을 열었고 중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감자탕집 또한 성업 중이다. So your brother's bound and gagged, and they've chained him to a chair. Won't you please come to Chicago just to sing? 미 중서부 대표적인 대도시 시카고에서는 해마다 6월 립 페스티벌이 열린다. 큰 거리를 막아 각 음식점과 개인들이 립을 판매하고 전문 평가단이 최고의 립을 뽑는 이 행사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 한바탕 바베큐를 즐기는 명물 행사다. 우리에게 갈비는 소갈비가 더 맛있지만 미국인들이 말하는 립, 즉 갈비는 어린 돼지의 등뼈다. 살이 풍부하게 붙은 돼지 등뼈에 소스를 발라 구워내는 립은 식사로 술안주로 미국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전통 음식 같은 것이다. 지난 2011년 서로 최고의 립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 한국 식당이 한국식 소갈비 구이로 최고의 갈비상을 차지한다. 당시 참가자인 한식당 우리마을 김희웅 대표는 그 비밀이 깊은 맛에 있다고 말한다. 그거는 깊은 맛이겠지. 깊은 맛. 링컨과 오바마의 정치 고향인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 이외에도 미식의 도시 맥도날드 1호점이 있는 도시, 박물관의 도시, 시카고 피자와 이탈리안 비프, 핫도그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다.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성 때문에 시카고에서 성공하면 어느 도시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한번 받아들인 것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도 도시 시카고의 성격이다.
남북전쟁을 전후로 시카고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우시장이 형성되고 정육사업이 번성하게 된다. 1940년대까지 미국 전역의 소고기는 시카고에서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유럽에서부터 들여온 젖소와 돼지들은 미 중서부의 풍부한 목초지에서 자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시카고에서 도축되고 팔려나갔다. 미시간 호수, 시카고강, 미시시피 강 등의 수로는 그 판로를 확보하는 중요 요소가 됐고 1차 대전 군인들의 집결지로서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시카고 우시장은 더 크게 번성했다. 비록 전성기 시절만은 못하겠지만 시카고는 여전히 우시장의 도시, 육고기의 도시의 명성을 자랑한다. 역사학자 리처드 린드버그는 미패킹, 즉 정육산업이 미국인들에게는 바로 시카고라는 도시와 함께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Perhaps America's most notable industry, the great meatpacking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This really gave Chicago its essential identity. It was packing town. It was the dinner for America. 바다가 없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산물이 흔치 않았던 것도 육류 소비를 높인 이유였을 것이다. 시카고는 참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도시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시카고의 한 식당은 코리안 바베큐 집으로 먼저 규정된다. 실제 한 식당의 70% 이상이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코리안 바베큐, 즉석구이를 대표 메뉴로 선택하고 있다. 최근 북쪽 2호점을 열어 성업 중인 산수갑사는 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코리안 바베큐 하우스다. 25년간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산수갑산 트로이정 매니저는 시카고인들의 육류 사랑은 남다르다고 전한다. 고기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산물인데 해산물은 좀 주로 흑인 친구들이 많이 찾고 보통 백인들은 고기를 좀 많이 찾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펀하게 느끼니까 오히려 그걸 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1호점 같은 경우는 고객의 한 95% 정도가 다 미국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시카고에서 코리안 바베큐 중에서는 어떤 요리가 사랑받고 있을까? 갈비나 삼겹살, 불고기는 타도시 못지않은 인기가 있겠지만 시카고의 즉석구이는 차돌박이로 대표된다. 기름 부위와 고기 부위가 조화를 이루는 차돌박이는 얇게 썰어 살짝 익히면 고소한 쇠고기의 풍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부위다. 두툼한 스테이크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종이장처럼 얇은 고기를 즉석에서 구워 먹고 남은 기름과 반찬으로 볶음밥에 매료되고 만다. 30년 이상 한자리에서 코리안 바베큐로 시카고의 명물이 된 조선옥은 차돌박이와 양구이 등으로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찾는 곳이다. 시카고 시장도 가족과 함께 찾는 이곳에선 긴 줄을 감수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조선옥의 오랜 단골인 크리스티는 미국인으로서 두꺼운 스테이크와 햄버거만 즐기다가 고소한 얇은 차돌박이와 참기름 그리고 반찬의 조화에 매료돼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즐기고 있단다. Growing up in America, I was used to thick-cut steak, hamburgers, and the like, so when I tried chadobegi for the first time, and it practically melted in my mouth, it was like a whole new world of beef. Combined with the savory side dishes and sesame oil, it wasn't long before it became my favorite dish. 까다롭고 보수적이면서도 미식의 도시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시카고에서 코리안 바베큐가 주눅들지 않고 자리매김한 것은 시카고가 가진 특성과 한국식 전통이 서로 잘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In a land that's known as freedom, how can such a thing be fair? Won't you please come to Chicago? 110년 전 미주 땅에 첫 발을 디딘 한인 이민자의 역사는 하와이에서 시작된다. 남국의 야자수와 향기로운 플러메리아 꽃들이 가득할 것 같은 그곳으로 떠났던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삶은 상상만큼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겠지만 그들이 하와이에 뿌리 내린 코리아 문화는 그래서 더 값지다. 노동자들은 한국인뿐만이 아니었다. 중국과 필리핀, 포르투갈을 조국으로 둔 사람들과 대우는 좀 나았을지언정 노동의 현장에서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던 일본인도 있었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의 여파는
하와이를 원주민의 땅에서 아시아인들의 땅으로 변모시킨다. 한 개의 접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모두 섞여 런치 플레이트가 되는 곳도 하와이다. 미국에서 스팸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하와이다. 조그만 편의점에서부터 대형 슈퍼마켓까지, 아니 일반 가정에서도 해먹는 보편적인 하와이 음식으로 무슈비가 있다. 밥과 테리야키 소스에 양념한 스팸을 샌드위치처럼 쌓은 다음 김으로 띠를 두르듯 고정을 한 무슈비는 군인들의 주둔지였던 하와이가 만든 문화의 상징과 같다. 전쟁 군인들에게 편리했던 캐네든 햄은 자연스럽게 하와이에 많았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초밥과 주먹밥의 형태와 가깝게 만들어낸다. 만들기 쉽고 간편하면서도 맛있다. 하와이에서 골프를 즐기려면 골프채만큼 무슈비가 필수다. 신혼여행객들은 그 맛에 반해 플라스틱으로 된 무슈비 틀을 하나씩 사서 간다고 한다. 코리안 쿠진 하와이의 회원으로 해마다 한인축제에서 한식을 소개한다는 이송자 씨는 하와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참 많단다. 한식도 하와이 한식은 재료에 남국의 향기가 가득하다. 프라이드 라이스, 이제 그라운드 비프에 어니언 넣고 하면 김치 조금 넣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파인애플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비비니까 볶으니까 아주 그 씹히는 맛도 좋고 새콤달콤하게 맛있더라고요. 파인애플. 갈비 채울 때 텐더 연하게 하기 위해서 파파야를 넣어요. 파파야를 갖다가 곱게 갈아서 조금 넣어요. 그걸 그린 파파야를 우리식으로 무치하듯이 하면 아주 맛있어요. 또 익은 파파야는 죽을 노인들한테 죽을 끓이고 이제 쌀 씻고서 그 파파야 익은 걸 듬수듬수 썰어갖고 같이 넣어서 서서하게 조금만 넣고 끓이면은 다 맛있는 죽이 되죠. 마카데미아 넣어서 이렇게 부셔서 시럽하고 설탕하고 끓이다가 강정을 이렇게 식혀가면서 섞어 단단해지면은 납작하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한 10분이나 20분쯤에 굳었지요. 파인애플과 파파야 그리고 마카다미아도 한식의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곳이 하와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하와이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의 디저트는 마카다미아로 만든 한국식 강정이었다. 하와이의 특산품은 한식의 맛과 멋을 만나 새로운 요리가 된 것이다. 토론토의 감자탕과 시카고의 코리안 바베큐, 하와이의 파인애플 김치볶음밥은 모두 한식이지만 이제 모두 그 지역의 음식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 현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의 밥상은 한국 음식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식탁에 있는 모습과는 어디가 좀 다른 데가 있다. 어느 곳에 살든 한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웠고 현지의 삶과 타협해 그 모양새가 다른 한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지인들에게 자연히 알려지게 되고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그 세계와 아주 가까워졌다. 이름도 낯선 차요테라는 채소는 무와 비슷한 식감으로 깍두기의 원료가 되고 우리에겐 귀하지만 미국인들에겐 뒷전인 속꼬리가 어렵지 않게 밥상에 오르게 된 것. 그것 역시 어떤 강요나 노력 없이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어의 고기인 밑과 한국말인 전이 만나 밑전이라는 영한 혼용어가 탄생한 것을 국어 파괴라 비판하기보다 전이라는 음식이 보편화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요 몇 년간 우리는 민 혹은 관에서 주도하는 많은 한식 세계화 사업을 봐왔다. 비빔밥, 불고기, 갈비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그 한식 세계화 사업의 성공 사례일까? 그보다는 한국인이 먹고 그것을 조리해 판매한 한식점이 있어 왔고 현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적, 지리적 혹은 향토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한식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카고 K-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이민자의 밥상. 지금까지 구성 이정혜, 취재 이정혜, 김동휘, 남아라, 음악 김수현, 제작의 이정혜였습니다.